가정을 지키며 살아온 50대 중반의 남성 사장. 유명 맛집을 일궈내며 수많은 유혹을 단호히 거절해왔던 그 앞에 어느 날부터 의도적으로 다가오고 거리낌 없이 스킨십을 시도하는 한 여성 알바가 나타납니다. 장난처럼 시작된 말 한마디, 우연을 가장한 몸의 밀착, 그리고 사장님이라는 호칭 속에 숨겨진 노골적인 관심. 처음엔 단순한 착각이라 여겼던 감정은 어느 순간부터 피할 수 없는 흔들림이 되고, 늦은 밤 텅 빈 가게 안에서 그는 결국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정말 흔들리지 않았던 걸까? 이 이야기는 유혹이 어떻게 사람의 일상을 잠식하는지, 한 번의 선택이 어떻게 가정과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지를 적나라한 감정선과 현실적인 대사로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까지 흔들지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들도 놓치지 말아주세요. 도연의 하루는 늘 같은 리듬으로 흘러갔습니다. 아침 일찍 가게에 도착해 재료 상태를 확인하고 주방장을 불러 그날의 예약 상황을 점검합니다. 사장님, 오늘 단체 예약 2팀 더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간격 넓게 쓰세요. 정신 없어지면 맛도 흐트러집니다. 직원들은 도연을 존중했습니다. 엄격하지만 공정했고 무엇보다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라는 평판이 확고했습니다. 젊은 알바생들이 농담처럼 웃으며 다가올 때도 도연은 늘 같은 태도였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넥타이 멋있으세요. 일하는 중에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는 웃지 않았고, 그러나 불쾌하게 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다르다. 그 생각은 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면접이 하나 잡혀 있었습니다. 오늘 새로 오는 알바분입니다. 나이는 42살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오히려 편하겠군. 문이 열리고 수연이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첫인상은 강했습니다. 옷차림은 단정하다기보다는 묘하게 시선을 끄는 스타일이었고, 말투는 지나치게 부드러웠습니다. 경력은? 서빙 쪽으로는 오래 했어요. 사람 상대하는 건 자신 있어요. 그 말과 함께 수연은 자연스럽게 웃습니다. 그 웃음이 조금 오래 머뭅니다. 도연은 시선을 내립니다. 규칙은 엄격합니다. 그런 거 좋아해요. 그 대답에 도연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수연이 처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던 날을 도연은 나중에 여러 번 떠올리게 됩니다. 그날의 공기와 시선의 흐름이 분명 이전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문이 열리자 가게 안의 소음이 아주 잠깐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연은 요즘 서빙 알바들 사이에서 흔히 보이는 편안한 복장이 아니었습니다. 몸에 꼭 맞는 상의는 움직일 때마다 실루엣이 또렷하게 드러났고, 짧지도 길지도 않은 치마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자연스럽게 시선을 아래로 끌었습니다. 과하지 않게 화장한 얼굴, 그러나 눈매만큼은 분명히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는 힘이 있었습니다. 속눈썹이 길게 올라간 눈으로 카운터 안에 도연을 보는 순간 그 시선에는 낯설보다 여유가 먼저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목소리는 지나치게 높지도 낮지도 않았지만 말끝이 아주 미묘하게 늘어졌습니다. 그 짧은 인사 한마디에도 사람의 귀에 오래 남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네, 면접 보러 오셨죠? 도연이 고개를 들었을 때 수연은 이미 한 걸음 더 다가와 있었습니다. 면접자와 사장 사이의 거리라기엔 조금 가까운 위치였습니다. 네, 수연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말할 때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입니다. 의도인지 습관인지 모를 그 동작이 묘하게 부드러웠습니다. 도현은 서류로 시선을 내리려다 다시 한번 그녀를 보게 됩니다. 요즘 젊은 애들하고는 다르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면접 내내 수연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질문 하나하나에 표정과 몸짓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서빙 경험은 있으세요? 네, 있어요. 대답과 함께 살짝 미소를 짓습니다. 웃음이 과하지 않은데도 상대가 괜히 더 묻게 만드는 미소였습니다. 손님 상대하는 거 힘들지 않으셨어요? 사람 상대하는 게 싫지는 않아요. 그 말에는 묘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일에 대한 답변이면서도 사람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의자에 앉은 자세도 단정하면서도 느슨했습니다. 꼿꼿하게 긴장한 자세가 아니라 이미 이 공간에 익숙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동작을 보게 됩니다. 설명할 때마다 손끝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손목이 가볍게 돌아갑니다. 그 작은 동작들이 말보다 더 많은 인상을 남깁니다. 면접이 끝날 즈음 수연이 말합니다. 사장님 가게 생각보다 훨씬 분위기 있네요. 일식집은 다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수연은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봅니다. 여기는 사장님 성격이 느껴져요. 그 말에 도연은 잠시 멈칫합니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냥요. 수연은 다시 웃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깊게. 그 웃음 속에는 알고 싶다는 호기심과 이미 보고 있다는 확신이 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수연이 가게 문을 나서고 난 뒤에도 도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면접자는 많았지만 이렇게 오래 기억에 남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일 잘할 것 같긴 한데 그 생각 뒤에 자신도 모르게 다른 문장이 따라옵니다. 분위기가 있다. 그때까지만 해도 도현은 몰랐습니다. 그날의 첫인상이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 천천히 자신을 무너뜨릴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유혹은 말보다 먼저 이미 시선과 태도로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첫 근무날 수연은 유난히 카운터 근처에 머뭅니다. 사장님, 이 계산 맞죠? 네. 말을 건네며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사장님은 하루 종일 여기 계시네요. 제가 안 있으면 안 돌아갑니다. 책임감 있으신 분이구나. 그 말에 도연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울림이 생깁니다. 칭찬이 과하군. 며칠이 지나자 수연의 행동은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주문을 적어오며 카운터 옆에 서서 몸을 기울이고 말을 하며 손등이 스치듯 닿습니다. 아,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그는 분명히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 순간의 온도가 이상하게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이다. 도연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수연은 가끔 사소한 개인 이야기를 흘립니다. 저는 이런 북적거리는 데가 좋아요. 왜요?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져서요. 그 말은 동정심을 유도하는 말도 대놓고 기대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도연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느 날 마감 무렵 수연이 말합니다. 사장님은 집에 가면 바로 쉬세요? 대개는요. 부러워요. 전 집에 가면 더 바빠요. 그 말 뒤에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괜히 묻고 싶어집니다. 혼자 사십니까? 네. 짧은 대답. 그게 전부였지만 그날 이후 도연은 수연을 볼 때마다 그 단어를 떠올립니다. 혼자.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아내와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도 힘들었어요? 조금. 아내는 더 묻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 편하다고 느껴졌던 순간들이 어쩌면 너무 길었음을 도연은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낮에 들었던 말들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책임감 있으신 분이구나.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져서요. 그는 고개를 흔듭니다. 별것 아니다. 그러나 그날 밤 도연은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도현의 하루 속에 이전에는 없던 의식의 대상이 하나 생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점점 더 자신을 의식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출근한 지 보름쯤 지났을 무렵 도현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근무 시간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은 오후 타임이었지.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도현은 스스로를 나무랍니다. 직원 스케줄을 아는 게 뭐가 문제야. 그러나 그는 이미 다른 직원들의 시간표는 이렇게 또렷하게 떠올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점점 더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거리낌이 없어집니다. 사장님, 포스기 이거 또 먹통이에요. 제가 볼게요. 도현이 카운터 안으로 들어서자 수연은 비켜서는 대신 몸을 살짝 옆으로 틀어 공간을 만듭니다. 그 틈이 필요 이상으로 좁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군요. 네. 다음엔 이렇게 누르세요. 도현의 팔과 수연의 팔이 잠깐 닿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이다. 도현은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수연의 말투도 조금씩 변합니다. 사장님, 사장님은요? 사장님 진짜 대단하세요. 호칭은 같지만 억양이 달라집니다. 이를 부르는 소리라기보다는 사람을 부르는 소리에 가깝습니다. 어느 날은 마감 준비를 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사장님은 이런 가게 혼자 키운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사장님 사람인 거네요. 그 말에 도현은 고개를 듭니다. 직원입니다. 그래도요. 수연은 웃습니다. 그 웃음에는 존경과 기대가 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도현은 그 시선을 오래 받지 않으려 서류로 시선을 내립니다. 수연의 스킨십은 의도적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자연스럽습니다. 접시를 건네며 손이 닿고 지나가며 어깨가 스치고 계산서를 놓으며 손목이 아주 잠깐 잡힙니다. 앗, 괜찮습니다. 그 짧은 순간마다 도현의 심장은 한 박자씩 늦게 뛰기 시작합니다. 이건 내가 예민해진 거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려 애씁니다. 어느 날 가게가 유난히 한가한 오후였습니다. 수연이 카운터에 앉아 도현을 올려다보며 말합니다. 사장님은 사람들한테 기대는 거 잘 안 하시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냥 느낌이에요.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강해 보이세요? 강해야죠. 그래서 더 외로워 보이세요. 그 말에 도현의 손이 멈춥니다. 그런 말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 죄송해요. 수연은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표정에는 당황보다는 확신이 묻어 있습니다. 그날 이후 도현은 수연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주방 쪽에서 일하다가도 홀을 정리하다가도 자신을 보고 있는 시선이 느껴지면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늘 수연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보는 거지? 그 질문 뒤에는 이내 다른 질문이 따라옵니다. 왜 나는 피하지 않는 거지? 어느 늦은 저녁 수연이 말합니다. 사장님, 오늘은 좀 지쳐 보이세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수연은 도현의 얼굴을 잠깐 유심히 봅니다. 이런 날은 누가 옆에서 말이라도 걸어줘야 되는데 그 말과 함께 카운터 너머로 조금 더 몸을 기울입니다. 거리는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입니다. 도현은 한 발짝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가서지도 않습니다. 그 애매한 거리에서 둘은 몇 초간 말없이 서 있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도현은 아내의 얼굴을 봅니다. 오늘은 늦었네요. 단체 손님이 있어서.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부도 아닙니다. 그는 샤워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이미 예전의 나도 아니다. 수연의 유혹은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도망칠 수 있을 만큼만 열어두고 다가오고 싶게 만들 만큼만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그 미묘한 균형 위에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선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먼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흔들림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단체 손님이 빠져나간 뒤에 가게는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처럼 고요했습니다. 의자 위에 올려진 테이블들, 바닥에 남은 물기, 아직 따뜻한 주방의 열기. 시계를 보니 이미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진짜 고생하셨어요. 수연은 앞치마를 풀며 숨을 고릅니다. 목선이 유난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연 씨도 수고했습니다. 이 시간에 둘이 남은 거 오랜만이네요. 그 말은 사실 확인이었지만 의미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도현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입니다. 정리를 하며 수연은 일부러 사장 가까이에서 움직입니다. 닦은 테이블을 다시 확인한다며 다가오고 쓰레기를 비우러 간다며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마다 팔이 닿고 어깨가 닿고 등 뒤에서 숨결이 느껴집니다. 사장님, 저쪽도 한 번만 봐주세요.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래도요. 사장님이 직접 봐주셔야 마음이 놓여요. 그 말과 함께 수연은 도연의 소매를 아주 가볍게 잡아당깁니다. 그 손길은 붙잡는다기보다 머물러 달라는 신호에 가까웠습니다. 도현은 손을 떼지 않습니다. 정리가 끝났을 즈음 수연이 말합니다. 사장님, 술 한 잔만 하실래요? 지금? 네. 오늘은 그냥 집에 가기 싫어요. 그 말에는 핑계도 장난도 없었습니다. 도현은 잠시 가게 안을 둘러봅니다. 불은 대부분 꺼져 있고 밖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잔만입니다. 진짜요? 수연의 얼굴이 눈에 띄게 밝아집니다. 가게 한쪽, 손님에게 내주지 않는 작은 테이블. 수연은 사장 옆자리에 앉습니다. 마주보는 자리가 아니라 나란히 앉는 자리입니다. 여기 앉아도 되죠? 그러세요. 잔을 따르며 수연의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도연의 팔에 닿습니다. 아, 또 닿았네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떼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기댑니다.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자 수연의 말수가 줄고 대신 시선이 많아집니다. 말없이 도연의 얼굴을 봅니다. 왜 그렇게 봅니까? 그냥요. 수연은 잔을 내려놓으며 도연 쪽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사장님은 늘 혼자 버티는 사람 같아요. 그만합시다. 아니요. 이번에는 수연의 손이 도연의 손등 위에 올라갑니다.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도현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말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왜요? 그 질문은 무모하지만 너무 솔직했습니다. 수연은 손을 떼지 않은 채 손가락으로 도연의 손등을 가볍게 눌렀다 풀었다 합니다. 마치 심장 박동을 재는 것처럼. 사장님도 느끼고 있잖아요. 그건 사람이잖아요. 그 말과 함께 수연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어깨가 맞닿고 팔이 완전히 겹칩니다. 도현은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지금 멈추면 아무 일도 없던 걸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몸은 생각보다 정직했습니다. 수연은 도연의 반응을 확인하듯
아주 느리게 움직입니다. 손이 손목으로, 손목이 팔로, 팔이 어깨로 모든 동작이 실수처럼 보이도록 계산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싫으면 말씀하세요. 대답이 없다는 것은 이미 대답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침묵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날 밤 가게 안에는 말보다 숨소리가 많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한 동작이 아니라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현은 마지막까지도 자신에게 말합니다. 이건 잠깐 흔들린 거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잠깐이 아니라는 것을. 새벽이 되어 가게 불을 끌 때 도현은 스위치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불이 꺼지자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 남습니다. 수연이 말합니다. 사장님, 오늘 일 후회 안 하게 해줄게요. 그 말은 약속이자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가게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눈빛은 숨기지 않고 스킨십은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도현은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는 말을 자신에게 쓰지 않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혹은 한 번의 밤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과정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의 끝에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만이 남아있다는 것도요. 그날 이후 도현과 수연 사이에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는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위치를 알고 있었고, 가게 안에서는 굳이 가까이 가지 않아도 이미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확신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가게에는 소문이 가장 먼저 퍼졌습니다. 사장님이랑 그 알바 둘이 밤마다 같이 남는다던데. 도현은 모른 척했습니다. 모르는 척하는 것이 사장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사장님, 요즘 분위기가 좀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은 직원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내가 알게 된 것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동네에서 지인의 지인을 통해 돌고 돌아 결국 집까지 소문은 들어왔습니다. 당신 가게 알바랑 그런다는 말이 있어. 도현은 부인하지도 부정하지도 못합니다. 사실이야? 그 질문 앞에서 도현은 고개를 숙입니다. 그 순간 아내의 표정은 분노보다 먼저 실망으로 무너집니다. 당신을 믿은 내가 바보였네. 그 말이 도현의 가슴을 가장 깊게 찔렀습니다. 딸들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아빠 역겨워. 우리가 뭘 보고 자랐는데? 특히 셋째 딸은 아버지를 똑바로 보지 못합니다. 아빠는 가족보다 그런 게 더 중요했어? 그 질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도현은 그날 이후 집에서 점점 말이 없어졌고 결국 짐을 쌉니다. 잠깐 나가 있겠습니다. 다시 들어올 생각은 하지 마. 아내의 말은 이미 결론이었습니다. 이혼은 조용하지만 빠르게 진행됩니다. 가게는 유지되었지만 가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위자료는 거액이었고 신뢰는 숫자로 환산되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텅 빈 원룸에 앉아 혼자 술을 마십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러나 후회는 늘 선택 뒤에만 찾아왔습니다. 수연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면. 아니라. 도현은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선택이었어. 수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에 앉습니다. 그럼 이제 나한테는 도망가지 마요. 그 말은
책임을 묻는 말이었습니다. 둘은 조심스럽게 같이 살기 시작합니다. 사랑이라 부르기에는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고 동거라 부르기에는 너무 많은 의존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롭지 않다는 사실 하나만은 분명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그럭저럭. 그 짧은 대화가 그들에게는 하루를 버티는 이유가 됩니다. 도현은 가끔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생각합니다. 가족을 잃었고 존경을 잃었고 과거의 자신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혼자는 아닙니다. 그 사실이 위안인지 벌인지 아직도 분간하지 못합니다. 중년의 외로움은 갑작스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용히 자존감이 낮아지는 틈을 타 스며듭니다. 그 틈을 누군가의 관심과 온기가 채워줄 때 그것이 위로인지 유혹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순간의 위로는 인생 전체의 책임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선택은 자유이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온전히 자신의 몫입니다. 외롭다면 도망치지 말고 말하십시오. 흔들린다면 혼자 버티려 하지 마십시오. 무너진 뒤에야 깨닫는 용기보다 무너지기 전에 내는 용기가 훨씬 덜 아픕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기를,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